내일장 미리 보기 이어가기 전에 실적 공시 나온 것들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. 2시 구간대 나온 이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먼저 현대글로비스부터 보겠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 1,745억 원입니다. 전년 대비했을 때 13% 정도 증가하는 수준 나타냈는데요. 시장 컨센서스가 1,654억 원이었습니다. 대체로 한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. 이어서 현대위아도 실적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1,300억 원대 정도로 나타났는데요. 전년 대비했을 때는 2% 정도 줄어드는 수준입니다. 현대위아 컨센서스 보면은 1,291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.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시장 눈높이를 부합하는 눈높이를 맞춰주는 정도의 실적 내놓고 있습니다. 대체로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성적표가 나오면서 현재 두 종목 주가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럼 바로 내일장 미리 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. 내일 시장,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분위기죠. 오늘 함께 하실 분은 HMC 투자증권의 이지영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 후반에 상당히 좀 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흐름이 좀 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을지 변수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. 먼저 해외 변수부터 체크를 해주시죠. 네,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 갖고 계시는 내용이 이번 주말에 이제 유럽에서 있을 24일, 25일 유로그룹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이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, 아니면 정말 디폴트까지 가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느냐,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쯤에 많이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,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선 이번 비공식 회의와 5월 11일에 열리는 공식 회의, 이 두 차례의 그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또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합의 도출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이미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회의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리스 정부의 지출 여력 같은 경우에도 5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은 5월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29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. 1, 4분기 GDP 발표가 되고요. 또 이제 연준에서는 FOMC 회의가 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요. 지금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진이 1분기에는 부진하다,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이번 FOMC 회의는 변수가 없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변수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주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, 그리고 이번 주말이죠. 이 유로존에서 그리스 문제에 어떻게 좀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. 그럼 국내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.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국내 변수도 알려주시죠. 네, 다음 주 국내 변수로는 우선 이제 경제 변수는 5월 1일이죠. 금요일 날 발표될 그 수출입 및 무역 지수,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1, 4분기 해서 수출이 전년 대비로 3%가량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 4월에는 6% 줄어들 거다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부진이 당분간 이어지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다만 수입이 지금 15% 정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폭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 1일보다 앞서서 29일에는 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. 삼성전자와 LG전자 양대 전자업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이던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정치 발표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, 양사의 실적 결과를 하루에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전히 또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네요. 다음 주 그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? 네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추정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그렇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좀 그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다음 주에는 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
예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위주로의 대응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. 또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네요.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가 꾸준히 좀 이어지는데요. 만도도 조금 전에 실적 나왔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605억 원입니다. 전기 대비 7.3% 증가인데요. 이 만도 같은 경우는 회사 분할하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가 아니고 전기 대비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. 시장 컨센서스가 660억 원이었는데 한 10% 정도 덜 나왔습니다. 만도의 주가 흐름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동시효과 구간 조금은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네요.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